태풍이 놀라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미선이를 뽑으라고 하셨던 건 그래? 진영이가 생전 나에게 부탁했지? 성호야, 내 아들 밑에서 내 딸이 일하게 해줘. 언젠가 진실을 알려줄 때까지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고 외국어를 잘할까요? 박성호는 따뜻하게 웃었다. 외교관의 피가 흐르니까. 나는 30년간 7개국을 돌며 협상했어. 너는 나를 쏙 빼닮았구나. 17살 때 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오미선의 아버지. 그가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 지금 바로 충격적인 비밀을 확인해 보세요. 태풍은 한참 동안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때 급히 문이 열리며 고마진이 들어왔다. 고마진은 경찰과 태국어로 대화를 나누더니 경찰이 건넨 서류를 들고 태풍과 미선에게 다가왔다. 서류에 $10,000라고 적혀 있어. 미선이 말했다. 말도 안 돼요? 과장님이 준 건 $50뿐이에요. 고마진이 태국 경찰에게 항의하는 목소리가 경찰서 안을 울렸다. 그러나 경찰은 무표정했다. 태풍은 이를 악물었다. 누가 일부러 금액을 조작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예요. 미선은 말없이 그 대화를 들으며 골똘히 생각했다. 맞아. 사진이 있었지. 미선이 갑자기 중얼거렸다. 태풍이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그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과장님이 세관원에게 담배를 건네는 장면이요. 미선의 손이 가방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카메라가 손에 잡혔고 필름을 꺼내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태풍은 놀란 눈으로 미선을 바라봤다. 그게 진짜예요. 확실해요. 내 필름을 현상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고마진이 다가와 미선을 흘겨봤다. 그 사진으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미 문서에 금액이 찍혀 있는데. 미선은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다. 적어도 사실이 뭔지는 보여줄 수 있죠. 과장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압니다. 그때 철창 안에서 고마진이 실랑이를 벌리며 고개를 들었다. 창문 너머로 미선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사진을 현상해서 증거로 쓰자고요. 그게 과장님을 구할 수 있어요. 사진관 주인은 태국어로 뭐라 중얼거리더니 카메라를 받아들었다. 현상기 속에서 필름이 천천히 감겨 들어가고 붉은 불빛 아래에서 미선의 손은 땀으로 젖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필름이 인화지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미선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쿡 내려앉았다. 사진 속에는 고마진이 세관 직원에게 웃으며 담배 한 보루를 내밀고 있었고 그 담배갑 옆에 $50 한 장이 꽂혀 있었다. 김미선은 손에 사진을 꼭 쥐며 고마진을 돌아봤다. 이거예요. 이 사진이면 돼요? 이걸 보여주면 과장님은 나올 수 있어요. 고마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이제 가서 싸워보자. 진실이라는 게 이렇게라도 증명돼야지. 다음 날 오전, 재판소 작은 법정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울렸다. 통역관의 어색한 억양이 법정안을 메웠고 태풍과 미선은 그 사이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고마진은 피곤한 얼굴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검사가 서류를 펼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피고 고마진은 세관 직원에게 $10,000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그러자 미선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이 통역이 말을 전했고 재판장은 고개를 들었다. 미선은 사진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이건 그날 세관 앞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과장님은 돈을 건넨 게 아니라 담배 한 보루에 $50 한 장만을 꽂아서 건넸습니다. 그건 수고비 정도의 성의 표시였을 뿐이에요. 옆에서 고마진이 미선의 말을 태국어로 번역해줬다. 법정안이 잠시 술렁였다. 판사는 사진을 받아들고 천천히 확대경을 들어 살폈다. 사진 속엔 분명 담배갑과 그 안에 꽂힌 한 장의 달러가 보였다. 잠시의 정적 후 판사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사진과 진술을 종합했을 때 피고가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외국 공무원에게 금전적 호의를 보인 점은 분명하니 벌금형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태풍은 미선을 향해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미선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제야 고마진의 굳은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다. 법정을 나오며 고마진이 큰 소리로 웃었다. 마진아, 내가 진짜 감옥살이 하게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고마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형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긴 했는데 앞으로 담배는 절대 안 건넬래요.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고마진은 자신을 도와준 미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주임, 나 그동안 괜히 잘난 척했네요. 오주임 아니었으면 나 태국에서 감옥 갈 뻔했어. 그 말에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아셨죠? 전 경리가 아니라 상사맨이에요. 그 말에 태풍이 웃음을 터뜨렸다. 좋네요. 이제 우리 진짜 팀 같아요.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고마진에게 전화가 왔다. 고마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고 헬멧 화물이 통관 지연으로 폐기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무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태풍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자를 밀쳐냈다. 폐기요. 우리가 그 물건을 팔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미선은 이미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럼 직접 가서 막으면 되죠? 아직 안 늦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고 세 사람은 곧장 항구로 향했다. 항구는 이미 소란스러웠다. 거대한 포크레인이 헬멧 상자를 갈고리로 들어 올려 쓰레기용 바지선 위로 내던지고 있었다. 안 됩니다. 그거 우리 물건이에요. 미선이 달려가 소리쳤지만 현지 직원은 알아듣지 못했다. 태풍이 포크레인 앞으로 뛰어들려 하자 관리자 2명이 그를 붙잡았다. 이건 태국 정부의 절차입니다. 통관 서류가 없으면 전부 폐기입니다. 이 헬멧은 항만청 납품 예정이에요. 폐기가 아니라 임시 이동으로 처리하면 당신은 영웅이 됩니다. 그 말에 기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라디오로 관리자에게 무언가를 말하더니 손가락으로 미선을 가리켰다. 좋아요. 빨리 옮깁시다. 시간은 10분. 그 순간 미선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트럭으로 달려가며 포크레인 작업자에게 손짓했다. 잠깐만요. 저쪽 트럭에 실어요? 서류 바뀌었어요. 갑작스러운 외침에 주변 인부들이 잠시 멈칫했다. 태풍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몸을 날려 작업 구역 안으로 뛰어들었다. 어서요. 트럭 쪽으로 돌리세요. 강태풍 사장과 오미선의 팀은 태국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태풍과 미선은 연인으로서의 첫걸음을 조심스럽게 떼고 있었다. 회사는 여전히 고 강진영 회장의 빈자리를 메우느라 분주했지만 태풍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가을비 내리는 오후, 태풍 상사 회의실. 태풍은 태국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갑자기 문이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60대 중반, 정장 차림의 외교관 배지를 단 남자 박성호였다.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 참사관. 태풍은 아버지가 생전 자주 언급하던 오랜 친구라는 사실만 알았다. 태풍아, 미선이를 불러줄 수 있겠니? 박성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선이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다. 눈매, 코, 턱선. 어딘가 낯설지 않은 얼굴. 박성호는 한 걸음 다가가 미선의 손을 덥석 잡았다. 미선. 내가 내 친아버지다. 이 미선은 순간 얼어붙었다. 친? 아버지. 아버지는 제가 17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태풍도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박성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25년 전 나는 젊은 외교관이었어. 내 어머니 오지혜와 사랑했지만 태국 대사관 발령을 앞두고 있었지. 지혜는 한국에 남아 결혼하자고 했고 나는 함께 가자고 했어. 하지만 그녀는 병든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었고 우리는 헤어졌지. 나는 내 존재를 전혀 몰랐어.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헤어진 지 4개월 만에 지혜는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오민우 씨와 약혼한 뒤였어. 민우 씨는 지혜의 모든 과거를 안고도 너를 친딸처럼 키웠지.
내가 진실을 알게 된 건 내가 17살 되던 해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나서야.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외할머니가 편지를 보내셨다고요? 그래. 방콕 대사관으로 온 편지였어. 당신에게 딸이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나는 내 삶을 뒤흔들까 두려웠어.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봤지? 내가 대학 갈 때, 첫 취업할 때, 태풍 상사에 들어올 때 모두 내가 뒤에서 도왔어.